이 주제가 뭐 연일 뭐 지난주에 이어서 결국에는 이게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경찰청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상황까지 나아갔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인데요.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하는 모습, 행안부 장관은 뭔가 이제 뭐 말씀을 하고 계신 모습인데 어쨌든 뭔가를 강행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함께 실려 있죠. 상반된 표정처럼 보이게 일단 동아일보가 배치를 해놨는데요. 다음 중앙일보 보도 볼까요? 대통령은 출국, 경찰국, 즉 행안부 내 경찰 지휘 조직이 발표되는 날에 경찰청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물론 이 사표 수리가 지금 막 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 보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 이상빈 행안부 장관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요. 다음 기사 만나볼까요? 경향신문입니다. 정권의 경찰 통제에 반발했다. 치안 총수는 사의를 표명하게 됐다. 임기는 26일이 남아 있어요. 김창룡 청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물입니다. 일선에서 따지고 보면 이제 조직으로 보면 가장 하부에 위치해 있는 일선 경찰들이 많이 반발하고 있고 상부로 올라가면 글쎄요 뭐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검찰과 경찰의 약간의 차이점이긴 한데요. 세계일보의 보도를 볼까요? 헌법, 법령 따라 지휘 시스템을 재정비하겠다.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법 따라 시스템화를 하는 것이다. 글쎄요. 기존과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약간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김영기 대표가 정리했죠? 준비했나요? 네. 행정안전부 경찰 지휘 통제 조직 신설의 쟁점을 한번 좀 정리해 볼 텐데요. 네. 행정안전부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건 정부 조직법에 의거해서 보면 크게 달라지는 건 아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거고 약간의 시행령만 좀 변화시키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이제 정부조직법 제34조 규정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휘 감독 책임과 권한이 있다.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이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정부조직법에 소속 청에 대해서 중요 정책 수립에 관해 그 청의 장을 직접 지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나 비판론 쪽에서는 이거는 규칙 제정 자체가 위법이다. 그리고 경찰 업무 조직 신설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고 또 이 비판론 쪽에서는 이건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쟁점들이 거의 잘 정리가 돼 있는데 아마 쭉 읽어보시면 주로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이미 있는 정부 조직법을 활용해서 대응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경찰법까지 같이 보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 장관의 주장이 경찰 조직 운영을 규정한 경찰법 입법 취지를 도외시했다.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한 거다. 이 법적 정합성이라는 뭐 표현이 나오는데 경찰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지금 이 장관의 주장은 좀 법을 편의적으로 해석했다. 이런 주장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출신 자체가 뭐 이상민 장관이 뭐 판사 출신이기 때문에 법이야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부분들이 위헌 논란이 지금 있는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오늘 논의를 할 텐데 자 일단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사실 저는 검찰의 권력이 이제 경찰 권력이 이제 수사권 이양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게 이제 국가정보권, 대공수사권까지 이양되게 되면 사실 엄청나게 비대해지는 거죠. 공룡 경치라는 얘기가 뭐 달리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일각에서도 인정하듯이 당연히 민주적 통제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진행되는 이 민주적 통제 방식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냐가 가장 쟁점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표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뭐 30여 년 전에 내무부의 치안본부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민주적 통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지금 사실 행안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과 절차를 봤을 때 예를 들어 단 한 차례 어떤 공청회라든가 의견 수렴이라든가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가 다 무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이 장관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경찰제도 개선위원회 내에서 이제 이게 공론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밀어붙인다. 예를 들어서 장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근거를 좀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지금. 절차적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송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많이 얘기는 하긴 했는데 뭐 이런 주장이 좀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뭐 정부 입장에서 밀어붙이고 있고.
거의 답정여 이런 말 하잖아요. 답정여. 답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행안부는 답이 정해진 것 같아요. 지금 자문위 공고안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은 자문위의 그 공고안을 만든 것 자체가 이미 행안부 장관과 그런 뜻에 따라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 이 얘기 정말 며칠째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더운데 열불이 또 나네요. 지금 아무리 봐도 행안부에서 이 이야기들을 들어도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아전 인수를 떠나가지고 이거는 아무리 봐도 30년 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인데 봐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뺐던 이유 그리고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했던 그 역사적인 이유를 본다면은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 없죠. 경찰에 대해서 비대해지고 있는 경찰을 통제하는 건 필요하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는 정말 저도 공감하고 있지만 네. 어떤 방식이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시절에도 경찰청장들이 정권 눈치 살피면서 정보 경찰 활용하다가 지금 다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찰의 독립성, 중립성이 30년 동안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사건들에서는 경찰이 정권 눈치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판인데 정말 저런 식으로까지 가버린다면 앞으로는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수사와 이런 걸 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국민의 인권에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봐야 되겠다. 빨리 지금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좀 비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조선일보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조선일보의 보도를 만나볼까요? 검찰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법조계의 언급을 따와서 아니 검찰도 법무부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 근데 경찰은 경찰국 행안부의 경찰국 만들어가지고 경찰 좀 통제를 받으면 안 돼? 그게 바로 민주적 통제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말씀 주시겠어요? 조선일보가 재빨리 태세 전환한 것 같아요. 저는 언론으로서 해야 될 소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법무부에서 통제하는 것과 행안부 소속으로 경찰국이 통제되는 게 같습니까? 아까 말한 그런 역사적 맥락뿐만 아니라 네. 지금 현실을 본다면은 법무부 지금 검찰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네네네. 검찰 출신들이죠. 그런데 지금 경찰 출신으로 행안부 장관 된 적 있나요? 제가 몰라서 그런가요? 네네.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할 때 검찰들 들고 일어났죠. 일선에서 거의 일사불란하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이거 문제 있다 하고 지금 경찰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찰청장 20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사의 표명한 것밖에 없지. 윗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윗대가리들은 가만히 있어요. 그냥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다만 현장에는 일선 경찰관들이 지금 근조 리본 달고 나오고 1인 시위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은 항명할 수도 없어요. 내가 항명하고 옷 벗고 나가면은 검찰들처럼 변호사 개업도 못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는 저는 예. 문제가 있다 봅니다.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조선일보가 지나친 형식 논리를 적용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앞서도 우리 송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이제 독립적인 경찰청법이 만들어졌던 역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도 경찰이 부정선거에 개입하지 않았습니까? 박종철 그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91년부터 이렇게 된 부분인데 네. 사실 이거를 다시 되돌리겠다라는 거는 역사적 퇴행이에요. 어찌 본다면 구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런데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으니 행안부에는 경찰국이 있어야 된다. 이건 사실 역사에 대한 어쩌면 모래일 수도 있고요. 대단히 좀 퇴행적인 부분이고 형식에 맞춰서 말을 끼워 맞추는 그런 지금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전에 그러니까 내무부 장관이 있었던 시절에 치안본부장 관계가 이제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직속 상하 관계라서 뭔가 정권의 수하처럼 뭔가 이렇게 부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러다 말씀하세요. 정권이 권력을 다 장악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어떤 정권이든 마찬가지인데 지금 법무부나 검찰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국정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경찰까지 일사불란하게 장악을 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권력기관이 사실은 국가 권력이 종속되는 것이거든요. 네. 우리가 검찰과 경찰도 간에도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아주 나쁜 방식으로 가고 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공청회 얘기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공론을 해서 여론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거의 일주일 정도 경찰국 얘기가 나오고 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그래도 매일 다뤘던 주제이긴 한데 관련된 인터넷의 반응들, 여론들은 좀 변화가 있어요? 어때요, 김영기 대표? 그간 경찰 그리고 뭐 경찰청장에 대해 쌓여온 실망과 불신이 좀 깊어 보입니다. 사실 안타깝게도 사의 표명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댓글 여론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거는 회피하는 거 아니냐. 본인이 정치적이라는 걸 인정한 꼴이다. 바꿀 힘도 의지도 없다. 그거 국민의힘 입장인데. 뭐라도 보여줘야 편을 들지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건 지금 이제 비판받고 있는 이른바 이 검찰공화국 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윤 대통령처럼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네. 윤 대통령이 지금 정치로 나왔던 그 배경과 자꾸 이제 좀 겹치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좀 가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우려도 분명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예. 이제 경찰국까지 만드는 것 말씀하신 대로 검경 모두 양손에 쥐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넷 미지만 경찰청장 사의 표명은 저는 마뜩지 않아요. 지금 시점에서. 더 있어야 된다? 아니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대통령 출국하는 날 맞춰갖고 또 저렇게 하고 지금 사표가 아직 뭐 수리된 것도 아니고 예. 사표 던지고 나서 휴가 가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일선 경찰들은 시위하고 난리인데 저는 저거는 리더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 이 생각이 근데 들어요. 제가 또 여기서 우리란 표현 쓰면 안 되겠죠. 아무튼 김창룡 경찰청장 살짝 편을 들겠습니다. 아니 이상민 장관이랑 100분이나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분 동안 통화해가지고 이거 좀 아예 하지 말아달라가 아니라 이거 좀 유보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장관이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밝히며 수용이 안 된다.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신문들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거든요. 이러면 이상민 장관이 아니라 김창룡 청장은 좀 할 만큼 한 거 아닙니까? 제가 김창룡 청장이라면 더 있습니다. 더 있습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만나달라고 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죠. 네네. 그거는 행안부 장관의 문제라고 봐요. 네네. 만나주고 충분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만나주지 않으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100분 동안 통화를 했는데 전화기 땀날 만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대통령과 독대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끝까지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한다. 네. 지금 저 시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통령은 김창룡 청장을 안 만날 마음이 없을 것 안 같은데요. 만나주겠지만 저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리를 내가 치고 나간다라고 책임을 다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소장님 26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 아닙니까? 딱 이제 제가 김창룡 청장이어도 26일 동안 내가 버텨봐. 이거 뭐 바뀔 게 없어. 그러면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애매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조직의 하나의 수장으로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조직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끝까지 임기 때까지 관철시키거나 혹은 네. 관철은 안 돼도 리더로서 마지막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저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사이가 맞닥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한편으로 이해가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행안부 장관과 그 긴 시간 통화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것도 반영되는 게 없고 임기는 남은 거는 26일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임기를 맞아 채우고서 물러나자니 사실 모양새가 굉장히 빠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사의를 표명한 것 같고 또 현직에 있는 그 말단의 경찰들도 대단히 지금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모양새도 같이 좀 취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국힘에서도 그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것 같고 댓글에도 이거 뭐 이제 뭐라도 보여줘야 진짜, 편을 들지라는 얘기가 계속 맴도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러니까 이 지금 상황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뭐가 있겠느냐라는 아마 그거는 대부분 동의를 하겠지만 네. 끝까지 싸우는 모습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조금 돌리려는 노력이나 경찰 자체의 어떤 모습들이 딱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아마 댓글 민심에서 나타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김창룡 청장께서 그 정치권에 발을 들이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전 반대로 뭐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사실 다 그렇게 정치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 안 됩니까? 근데 사실 뭐 제가 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뭐 정치를 하는 거에 대한 그 영역을 비판하는 것과 지금이 그 26일 남은 어떤 경찰청장으로서 작금의 사태에서 어떤 의사를 표명하느냐, 어떤 방식을 표명하느냐 좀 구분해서 봐달라는 얘기죠. 정치를 하는 건 전 뭐 자꾸 정치 혐오를 뭔가 조장하거나 이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정치하는 건 자유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뭔가 정치적으로 막 계산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까지 우리가 막 얘기를 하면서 굳이 막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짚죠. 경향신문 보여주세요. 검란 닮은 집단 행동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경란으로 번지느냐? 제가 오프닝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검찰 내부 어떤 상황이 딱 벌어졌을 때 검찰 내부의 반발과 경찰 내부의 반발은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검찰은 예를 들어서 자기 조직에 누군가 칼을 들이대거나 검찰 조직이 위험에 빠지면 위부터 아래까지 막 죄다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우리가 검사 동일체 원칙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경란으로 번질까라는 이제 물음표가 달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시위를 하는 분들이나 우리 경찰 조직을 건들지 말라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말단에 있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지휘부는 정작 움직임이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송 교수님? 아, 제가 또 이렇게 말 안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오늘 자백을 하겠습니다. 자백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경찰 문제 나올 때 좀 흥분 평소와 다르게 조금 하는 건 있어요. 제가 네. 경찰의 딸입니다. 아, 예, 지금 물론 돌아가셨습니다만 뭐 저희 아버지 일선에서 그냥 낮은 계급으로 그냥 일하다 가셨는데요. 늘 그 경찰이 문제가 되는 거 보면 항상 위에 눈치 보고 권력 따라 움직이고 하는 건 윗선, 윗대가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정말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들 중에는 고생하는 분들 많습니다. 순직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윗선, 중간선 조용하죠. 네네. 어떤 정권이 오든 간에 자기들이 자기 자리 내놓고 가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일선 경찰들은 저렇게 데모하고 하는 게 본인의 굉장한 데미지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예. 저렇게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의 길을 좀 세워주는 네. 경찰 조직 내에 네. 그 윗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네. 검찰은 지금 폐기된 검찰 동일체 원칙 때문에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 지금 경찰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네. 제 경찰 친구들 많은데 몇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네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차피 머슴이야. 아, 우리는 어차피 머슴인데 머슴이 몸집이 비대해진다고 해서 우리가 밥을 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들면 우리가 뭐 힘이 있냐, 대들면 몽둥이를 맞겠지. 이렇게 자주 섞인 얘기하는데 제가 마음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네, 네. 국민들이 조금 힘을 모아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근데 경향신문 보도의 마지막에 보면 경찰에서는 직을 던지는 게 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검찰에서 퇴직을 하더라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는 검사보다 선택폭이 좁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예를 들면 하위직 경찰이나 고위직 경찰이나 뭐 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었다가 나오면 할 일이 없는가, 뭐 변호사는 못 되는가, 뭐 이제 그런 현실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건 아닌데 실제 그렇다고 봐야 돼요. 어떻습니까? 아니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도 예를 들어 검사직을 버리고 나오면 변호사 개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우리 하위직 경찰들이 예를 들어서 경찰복을 벗고 나오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별한 전문직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뭐 많이 보면 이제 자영업에 뛰시는 분들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위직 경찰은 모르겠습니다. 이러저러 여러 군데 일단 뭐 스카우트 될 수 있지만 우리 하위직 경찰들이 맘대로 옷을 벗었기에는 이후에 본인의 그럼요. 이유가 너무 불안한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처럼 경란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회의적입니다. 쉽지 않다라는 일단 전망이. 저건 문제 아니에요. 사실 우리 정치권도 법조계 출신들 엄청 많잖아요. 네네. 우리가 평론하는 팀도 보면 법조인 출신 많습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 정치 나갔다가 뭐 낙선하거나 안 되거나 하면은 나는 본업을 돌아가면 돼. 네. 변호사 하면 돼.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은 좀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또 좀 생각해 볼 거리는 있겠다. 뭐 이 생각 듭니다. 제가 법조인들 싫어하는 건 아니고요. 예, 마치 싫어하는 것처럼 들리긴. 자, 김영희 대표 왜 웃었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그 최근에 네. 경찰들이 나오는 영화가 사랑을 또 많이 받고 있잖아요. 범죄도시 2? 범죄도시 2도 그렇고 재밌어요. 진실의 방으로 그전에 이제 뭐 가볼까요? 극한 재밌어요. 극한 직업도 직업 그렇고 있었죠. 예. 그런 거 보면 경찰들이 참 짠하고 특히 이제 경찰을 뭐 완전히 전체 조직으로 얘기하기보다 거기서도 사실 이제 간부들과 그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분들과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 고생하는 경찰들이 약간의 이제 갈등이 있고 형 왜 이래 이러면서 막아줘 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딱 국민에게도 약간 투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경찰이 스스로 이런 모습들을 자정의 모습들 그리고 자기 권리를 되찾기 위한 모습들을 말씀하신 대로 하위 경찰들이 지금 그 전국 경찰 직장 협의회가 네네네네. 얘기하는 것보다도 윗선에서 정말 직을 걸고
국민을 위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런 좀 민심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아무튼- 사표를 던지는 건 가장 뭐 좀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게다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부분도 좀 그렇게 비판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김용기 대표가 이제 평소에 사표를 좀 많이 던져보려고 그 젊은 시절에 막 그랬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좀 던지지 말아달라. 이제 또 얘기를 네. 풀어갈 수 있는 방식 다양할 수 있어요. 우리 그 경찰 직장 협의회 여러분들 아무튼 뭐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검찰에서 퇴직을 하면 변호사 개업이 가능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의 전망으로 아무튼 경향신문이 담아놨습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경란이 가능할까 이제 물음표였습니다. 자, 다음 기사.